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꿀한지 PD입니다. 태블릿 하나 갖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꼭 특별한 사용 목적이 있는 게 아니더라도 아이패드 하나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분들이 꽤나 많을 겁니다. 시대의 영향으로 온강인강, 원격회의 등을 태블릿으로 하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고 대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태블릿을 가지고 과제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것도 더 이상 특별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이 절반 정도 흘러가고 있는 즈음에 인생 첫 태블릿을 사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태블릿 중에서도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약 50% 정도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아이패드를 알아볼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는 아이패드가 2021년 1분기에 37%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고 아이패드 중에서는 기본 모델이 56%, 에어 모델이 19%, 프로 모델이 18%가 팔렸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세대 구분까지 해보면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 아이패드 8세대고 두 번째 많이 팔린 제품이 아이패드 에어 4세대입니다. 아이패드 8세대와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아이패드라는 이름과 아이패드 OS를 사용한다는 점을 빼고 나면 완전히 다른 태블릿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하나 사볼까 하는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 선택을 위한 비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아이패드 8세대 와이파이 모델이 32기가 약 42만원, 128기가 약 54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고 아이패드 에어 4세대 와이파이 모델은 64기가 약 68만원, 256기가 약 86만원에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10명 중 9명은 애플 펜슬을 세트로 살 텐데 아이패드 에어 4세대에 사용하는 애플 펜슬 2가 약 15만원, 아이패드 8의 애플 펜슬 1이 약 10만원이니까 5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더 생기게 됩니다. 가격 차이가 상당히 있는 편이라서 돈이 충분하다면 절대적으로 성능이 더 좋은 에어 4세대를 선택하는 것이 무조건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필요한 만큼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죠. 아이패드를 사는 목적이 명확하면 비교적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영상 시청이나 웹서핑, 인강, 온강 정도라면 아이패드 8세대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고 사진이나 영상 편집, 그림 그리기 등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에 도전해보려고 한다거나 필기를 하는 등 애플 펜슬을 많이 쓸 것 같다면 에어 4세대로 가는 게 잘 어울립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당장 머릿속에 그려지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애플 감성을 느끼기 위해 그냥 아이패드를 하나 사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아이패드 8세대를 권합니다. 애플 감성을 쫓아 비싼 아이패드를 샀다가 잘 사용하지 않고 동영상 머신으로 전락한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사용 목적을 이야기하면 소수이긴 하지만 게임을 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저도 태블릿으로 게임을 꽤나 하는 편인데 아이패드 위에 에어가 있고 프로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패드 8세대가 절대적으로 성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패드 8세대도 게임을 무난하게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고사양을 요구하는 원신을 통해 프레임의 변화를 보면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그래픽 가장 높음 60fps 설정해서 평균 59.7fps가 나오고 58fps 이상 비율도 93.8%가 됩니다. 동일한 환경 설정으로 동일한 던전에서 아이패드 8세대로 전투를 해보면 평균 39.1fps가 나오고 40fps 이상 나오는 비율이 28.2% 정도입니다. 에어 4세대와 비교하면 별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픽 최고 높음 설정으로 평균 40fps 가까이 나온다면 충분히 괜찮은 편입니다. 원신을 플레이할 때 이 정도면 아이패드 8세대도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을 무난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가끔 게임을 하는데 게임이 잘 안 될까봐 에어 4세대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태블릿은 영상 시청을 무척이나 많이 하니까 디스플레이가 중요합니다. 크기상으로 아이패드 8세대는 10.2인치고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10.9인치로 약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오해를 가릴 정도는 아니고 화면 비율에 의한 차이는 확실하게 납니다. 일반적인 16:9 영상을 켜보면 크기가 에어 4세대가 조금 더 큰 탓도 있지만 아이패드 8세대는 4:3 화면비를 가지고 있어서 4.3:4 화면비의 에어 4세대보다 상하 렛터박스가 더 크기 때문에 약간 불편하고 영상을 보는 실제 크기도 확실하게 작아요. 실제 영상 시청 크기는 아이패드 8세대가 23.85cm로 약 9.39인치, 에어 4세대가 26cm로 약 10.236인치입니다. 기본 디스플레이 크기 차이보다 영상 시청시 차이가 조금 더 크게 납니다. 영상을 동시에 보면 검은색 처리도 그렇고 에어 4세대가 조금 더 좋다는 것이 체감이 되기는 한데 따로 놓고 보면 아이패드 8세대도 색감 표현에서 부족함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을 보기에 충분합니다. 색 재현율을 측정해보면 sRGB가 에어 4세대가 96%로 아이패드 8세대의 70%보다 좋고 에어 4세대만 HDR 영상 재생을 지원한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 시청이 주목적인데 이 차이 때문에 아이패드 8세대 대신 아이패드 에어 4세대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패드 8세대로 영상 시청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디스플레이 빛반사 유무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아이패드 8세대가 무척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8세대는 어두운 색상에서 빛 반사가 심한 편이고 에어 4세대는 반사 방지 코팅이 되어 있어서 빛 반사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노트북도 그렇고 태블릿도 그렇고 뭔가 반사되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스타일인데 또 누군가는 조금만 반사되어도 굉장히 거슬려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른 요소를 다 떠나서 무조건 에어 4세대로 가야 하는 거죠. 태블릿 사용 목적을 이야기할 때 펜을 많이 쓸 것 같으면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지원하는 애플 펜슬의 세대가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아이패드 8세대는 라미네이팅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미네이팅 처리를 하지 않은 아이패드 8세대는 애플 펜슬을 써보면 정면에서 볼 때는 괜찮은데 각도가 조금만 기울어서 보면 펜과 디스플레이 사이에 조금 떨어져 있는 느낌이 납니다. 에어 4세대는 라미네이팅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펜과 디스플레이 사이에 공간이 있는 듯한 느낌이 거의 없거든요. 이 차이는 괜찮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신경이 쓰인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패드 8세대에서 애플 펜슬을 화면 터치형으로 사용하고 간단한 메모를 하는 정도라면 그럭저럭 적응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애플 펜슬을 이용해서 필기도 많이 하고 그림을 그리는 등 세심한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라면 불편함이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펜슬을 많이 쓸 것 같은 분들에게는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더 잘 어울리는 거죠. 애플 펜슬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면 자석식으로 부착할 수 있는 2세대가 별도의 보관 공간이 필요한 1세대보다 사용성이 훨씬 좋습니다. 게다가 자석 방식으로 부착만 하면 무선 충전과 자동 페어링이 되기 때문에 무척 편합니다. 애플 펜슬 1세대는 충전하기 위해 뚜껑을 열어서 꽂아야 하고 그러다가 뚜껑을 잃어버렸다는 분도 여럿 봤습니다. 지금까지 아이패드 8세대와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선택하기 위한 굵직한 요소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소소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피커는 아이패드 8세대와 에어 4세대가 모두 두 개가 탑재되어 있는데 가로 모드 기준으로 아이패드 8세대는 한쪽으로 몰려 있고 에어 4세대는 양쪽으로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가로 모드로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는 분들은 크게 상관없는 요소이긴 한데 평소에 스피커를 많이 쓰는 분들에게는 에어 4세대가 더 좋은 거죠. 외형적으로 디자인에서 차이가 다소 있고 디스플레이 베젤 두께가 다른 것은 두 제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홈 버튼 유무는 개인 취향을 조금 탑니다. 스마트폰에서는 물론 버튼이 있으면 그만큼 디스플레이가 작아지니까 필요 없다는 입장인데 태블릿에서는 물론 버튼이 있다고 해서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버튼을 편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아이패드는 모두 터치 아이디를 사용하는데 아이패드 8세대는 물리홈 버튼에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측면 전원 버튼에 지문이 센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전 포트도 체크해보면 아이패드 8세대는 라이트닝, 에어 4세대는 USB-C 타입을 사용합니다. 포트 때문에 선택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아이패드 8세대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에어 4세대가 충전 포트 조합이 조금 더 잘 어울리긴 합니다. 아이패드 8세대와 에어 4세대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아니지만 차이가 나는 두 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휴대성인데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더 가볍고 더 얇아서 디스플레이 크기가 조금 더 큼에도 불구하고 휴대성은 더 좋습니다. 번갈아서 들어보면 무게 차이도 어느 정도는 체감이 되거든요. 두 번째는 카메라 차이를 짧고 굵게 정리하면 전반적으로 영상 촬영 시 해상도나 사진의 퀄리티 등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아이패드 8세대보다는 조금 더 좋습니다. 아이패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다음 세대를 기다리면서 존버해야 할까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애플의 아이패드 출시 주기가 들쑥날쑥이긴 한데 1년 단위로 좁히고 있는 추세라서 올해 가을이나 겨울에 아이패드 9세대나 아이패드 에어 5세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IT 제품을 구매할 때 당장 1개월 안에 새 제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필요하고 원할 때 시장에 있는 제품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사는 게 기다림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고 만족감도 충분히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몇 개월 뒤에 더 좋은 제품이 나올지라도 그 몇 개월 동안 내가 산 제품을 충분히 만족하면서 사용한다면 더 괜찮지 않나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으면 아이패드 8세대와 아이패드 에어 4세대 둘 중에 하나를 마음속에 두셨을 것 같은데 저장 용량과 함께 정리를 해볼게요. 전반적으로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더 좋다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정말 그냥 아이패드를 하나 좀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목적성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가장 싼 아이패드 8세대 32기가를 권해드립니다. 아이패드 8세대를 충분히 사용해보고 아이패드 세계에 더 빠져들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지 게임 등 애플리케이션을 좀 많이 설치하고 영상 자료를 다양하게 저장해두고 보는 스타일이라면 128기가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 첫 아이패드를 애플 펜슬을 바라보고 구매하는 것이라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에어 4세대를 구매해서 애플 펜슬을 쾌적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고 용량은 평소에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64기가도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결정적으로 애플 펜슬을 많이 써보고 싶어서 에어 4세대로 가는 이유가 애플 감성을 쫓아온 것이라면 64기가면 충분할 겁니다. 생각보다 용량을 차지할 만큼 다목적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해서 에어 4세대의 256기가의 가격을 보면 프로와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서 프로 라인업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계속위를 보면 끝없이 올라가서 M1 칩에 미니 LED를 탑재한 아이패드 프로 5세대까지 눈에 들어올 거예요. 위를 보지 않고 과감하게 생각을 잘라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도 궁금한 점이 남아있다면 고정 댓글에 대댓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 있는 꿀단지 한 번만 눌러주세요. 꿀단지를 누르시면 꿀단지 PD 영상을 계속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보가 정말 가득가득합니다. 여기 있는 이 영상 정보가 정말 가득한 영상이고요. 여기 있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재밌어요. 당연히 정보도 가득 담았습니다. 꼭 보셔야 돼요.